실제로 줄 것 다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최소화해야 돼요. 다음 시간 내용이 조금 이제 좀 흐름이 좀 길게 이어진 흐름이라 좀 길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먼저 베이릭스인가 봐. 제가 지난 시간에 뭔가 그러니까 양이 많진 않았는데 막판에 좀 여유를 부렸는지 해야 될 거 하나를 못했어요. 그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몇 쪽이냐면 그 아마 숙제 문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그 오른쪽 라인을 제가 빼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이제 그때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급하게 하면 할 수 있긴 하거든. 이미 여러분들 할 힘은 있어요. 할 힘은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위에 제목 보시면 요것도 이제 뭐 유명한 유형 문제니까 한번 이해를 오늘도 마찬가지야. 뭔가 그림으로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냥 뭔가 또 셋 중에 하나구나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저희 이 그림 한번 그려서 이해해 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사실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책 특징이기도 한데 1번, 2번, 3번 나와 있잖아. 하나 필기해 보실래요? 이 문제 시험에 나오는 실제 문제는 이게 실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에는 위에 있는 1번, 2번이 안 나오고 여기서 가질 때 한 다음에 곧바로 요게 나와요. 이제 이거를 구해봐야. 근데 이제 위에 1번, 2번이 사실은 힌트인 거예요. 저렇게 따라가시면 정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사실 요거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셨나요? 자, 제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요거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바로 이 똑같은 문제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두 함수. 자, 이번 문제는 재밌는 게 함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자, 두 함수인데 자, 그림으로 표현할 건데 가끔 물어봐 쌤 이거 못 그리는데요. 어차피 저희 느낌 보는 거라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거라고 칠까요?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얘를 제가 fx라고 할게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나중에 배울 거야 조만간에. 그리고 자 뒤에 있는 gx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2차 함수인데 사실 이거 우리 모양 알잖아. 제가 얘를 이렇게 그린 바람에 요 상황을 좀 묘사하려면 죄송한데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닌가 아는데 얘를 잘못 그린 바람에 잘못 그리게 돼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지금 하나 만나는 거 보이세요?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점이 존재하는데 자, 위에 읽어보시면 사실 요 점이 뭐냐면 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x는 a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두 점이 자, 뭐를 가진다고? 자, 요거 보이세요? 자, 여러분 접선 지난 시간에 이미지 알고 있잖아. 이게 접하는 선. 근데 자, 공통인 접선 뜻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제가 그리는 초록 색깔 한번 보이세요? 초록 색깔. 이거 여러분들 혹시 일단 접선 맞나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얘한테도 접선이지. 얘한테도 어때요? 접선이라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공통인 접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접선이 뭐 우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A를 구해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배운 대로 가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유형 배웠다고요? 세 가지. 자, 그럼 이 문제 특징이 뭘까요? 자, 주어진 상황 보시면 셋 중에 하나거든요. 뭘까요? 그렇죠. 요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말하자면 위의 점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지금 위의 점인 거잖아. 그렇죠. x는 a가 이해하시면 돼요. 위의 점이구나. 그럼 저희가 위의 점이면 항상 하는 걸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지금 그려보니까 위의 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저희가 위의 점의 뜻, 자 위의 점이란 말은 자 여기다가 대입도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FA가 요때 함수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 봐봐. 여러분들 위의 점은요. 얘가 여기에 대입한 것도 함수 값인데 지금 상황이 이거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번의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림을 이용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 상황이면 당연히 함수값이 같다는 거예요. 교점이기도 하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항상 위의 점 나오면 그 다음 뭐 구할 차례예요? 접선의 기울기 구할 차례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의 점 이용은요, 왜 가장 쉽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자, 위에 올라가서 각각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 맞나요? 자, 각각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공통인 접선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것도 기울기지. 그쵸? 근데 여기다가 A를 대입한 것도 기울기인데 자, 이거 두 개 어때야 될까요? 왜 같아야 돼요? 공통인 접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접선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위에 있는 2번 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제 공통 접선은 항상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와요. 가끔 이만하잖아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식 두 개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암기하자면 이제 함수 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해서 한번 일단 A 구해보시고 한 번씩 마무리해 보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일단 이번 문제는 뭐 A도 구하는 거지만 이제 결국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위의 점 이용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 그러니까 새롭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데는 접선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공통인 접선이. 그래서 만약에 공통이니까 첫 번째는 여기 있는 A라는 점이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그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림을 이해하세요. 두 번째는 공통인 접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의 점이니까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예요. 이유는 공통인 접선이니까.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요거 둘 다. 자, 먼저 1번. 요식 한번 구해볼게요. 자, A 3제곱은 A제곱 더하기 A 빼기 1 맞나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요거 우리 인수분해하는 거 배웠거든요. 좀 칸이 좁네. 자, 반대편 2항에서 고1 때 배웠던 조립대법 이용하시면요. 위에 쓸게요. 자, 1로 가시면 되겠죠. 해서 자, 얘 한번 인수분해 보시면 저 암산하겠습니다. A 빼기 1의 제곱 A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 두 개 나옵니다. 자, 요 1번의 정답은 A가 뿔마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쵸?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요걸로씩 만들게요. 요걸로. 자,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3A 제곱은 2A 플러스 1과 같다. 라고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3, 1, 1, 1 맞불하시며 암산하겠습니다. 역시나 A 값이 몇 개 나온다? 이렇게 두 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선택의 순간에 그럼 혹시 최종적으로 A는 누가 되는 줄 아세요? 1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연립인 거야. 자, 이거 둘 다 돼야 되는 거니까 둘 중에 겹치는 거 있잖아요. 누구? 여기 1이 겹치니까 그러므로 A가 1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A 값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A 값 나오는 순간 뭐 할 수 있다? 요 점에 X 값이 나온 거잖아요. Y 값은 둘 중에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1, 1, 이제 요게 위의 점인 거고. 그럼 저희 지난번 숙제에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역시나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는 3이겠네요. 기울기가 3이니까 요 기울기랑 요 점 가지고 식 만드시는 문제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정답은 뭐 말하자면 이렇게 공식도 하나 소개드렸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y는 3x 빼기 2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 끝난 친구는 밑에 있는 23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물론 이 똑같은 문제도 좀 경우에 따라 조금씩 주어지는 게 다를 수 있긴 한데 큰 틀은 이렇게 식 두 개 만드는 문제예요. 이렇게 함수값이 같다 식 하나, 그리고 미분값이 같다 식 두 개.
이유는 저런 상황이라 가능하다. 이해해 보세요. 이번 문제는 위에랑 조금 반대로 나오겠죠. x값 나와 있지만 식이 조금 미완성인. 뭐 이런 거는 맨날 말하지만 또 같이 하시면 돼요. 미정계수 문제입니다. 풀어볼 시간 한 1분 50초면 충분하겠죠. 문제가 주사는 뭐 윤재 뭐 그런 모든 다 그런 거 없었죠. 네. 뭔가 필이 약간 하는 건가요 지금? 그런 거. 오케이. 근데 윤재가 보통 이제 잘 그래도 좀 지각을 하는 편이죠. 이제 아예 안 오진 않는데 주무시나. 공통 접선 문자가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 풀고 오늘 내용 바로 갈게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제가 한 번 더 그러면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문제인데 보통 이제 실제 문제는 뭐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따로 안 물어보고 곧바로 얘 구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구하려면 A, B가 필요하고요. 아시겠죠? 출발해 볼게요. 자,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세요. 자, 어떤 상황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두 함수가 나오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왜 안 만나면 그런 점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요 점에서 뭐가 생겼다? 이렇게 접선이 생기는데 요게 이제 얘한테 접선이고 얘 접선이라서 이런 걸 공통 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위에 읽어보시면 요때 x값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식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 상황을 이해하시면 요게 지금 위의 점인데 우리 옛날부터 위의 점은 대입하라고 배우잖아. 근데 지금 상황 때문에 왼쪽에 대입한 거랑 제가 편의상 얘를 fx, 얘를 gx라고 부를게요. 즉 왼쪽에 대입한 거랑 오른쪽에 대입한 게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일종의 교점이기도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대입한 거랑 자, 오른쪽에 대입한 거랑 39인가요? 같다. 이렇게 식 하나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공통인 접선이니까 그리고 위의 점 유형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역시나 왼쪽에서 구한 기울기랑 오른쪽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암산할까요? 자, 왼쪽 거 미분해서 대입하시면 27 더하기 A 나오겠네요. 자, 오른쪽 거 미분해서 더하시면 6B-10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돼야 되거든. 아시겠죠? 자, 연립하시면 자 1번의 정답은요. A는 -7 그리고 B는 5가 나온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으면 이제 요거 완성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X값이 3이니까 그때 Y값 구할게요. 그럼 요게 Y값이거든. 요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자, 왼쪽 거 쓸까요?
a가 마이너스 7이니까 y값 6이겠네요. 3,6. 그리고 기울기도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왼쪽 거 쓸까요? 여기다가 a 자리 대입하시면 기울기가 20 맞나요? 대빵 크네요. 그래서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혹시 20 맞나요? 근데? 좀 커서 좀 불안했어요. 60이니까 53가? 좀 숫자 되게 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집에 풀어보세요. 좀 힌트만 드리자면 밑에 문제는요, 위에 두 개랑 달라진 게 혹시 뭔지 아세요? 힌트만 드릴게요. 그래서 위에 두 문제는 이건 나와 있었단 말이야. 뭐? x값 나와 있잖아. 근데 밑에 거는 뭐가 없지? x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x를 여러분 두시면 돼요. t라던가 하나 두는 걸로 시작을 하시면 위에 있는 21, 2번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보시고 저희 오늘 날선형 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여기 빼먹지 말고 한번 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선형 갈게요. 이 책 이름이 참 좋아. 날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공부할 때는 좀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보면 뭐 어영부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진짜 좀 답답한 게 뭐냐면, 근데 그런 친구도 특징이 뭐냐면 놀 때도 어영부영. 뭔가 인생이 좀 어영부영이시면 안 돼요. 놀 때도 화끈하게 노시고요. 공부도 좀 할 때는 하시고. 그러니까 좀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살면서도 마찬가지인데 뭘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좀 변화를 안 좋아해요. 근데 하면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안 한 바에 안 해. 이걸 어정쩡하게 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할 거면 한번 그러니까 수업 왔잖아. 그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할 때는. 아시겠죠? 자, 이번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좀 뭔가 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어제 수업했다고 했잖아. 다들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오늘도 수업 시간에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은 많이 안 나갈 거라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세요. 위에 제목 읽어보시면 우리 얼마 전부터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제목 종종 봤던 거 기억나세요? 무슨 정리 같은 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요즘에 그 수업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파트마다 이런 걸 저희가 한두 개씩 배워요. 그치? 자, 이번 페이지를 읽어볼게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또 무슨 정리 하나 배우는데 롤의 정리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로 그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롤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다음 장 가보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리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다음 장은 위에 제목 보시면 뭐가 써있다? 평균값. 쓴 사람 이름 아니고요. 너네가 하는 그 평균 맞습니다. 뭐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두 가지 정리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말 나온 김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앞으로 가볼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는 정리 몇 가지 있어요? 배운 것 중에? 뭐 사이값은 좀 기억나네요. 우리 그 말 많이 썼잖아, 사이값 정리. 혹시 뭐 또 배운 거 있을까? 이 신작이 보통 사이값은 기억하는데 나머지 두 개 더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옛날에 그것도 정리가 맞는데 너무 옛날에 배웠고, 이번에 배운 정리. 자, 한번 제가 말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칠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극한 배웠고 연속 배웠고 미분 배우는 중이잖아. 파트마다 한두 개 있었거든요. 첫 번째 극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못 떠올리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문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 혹시 일단 뭐 풀이 전략이라든가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요거 혹시 무슨 정리라고 그럴게? 이게 실제로 이제 쓰는 표현입니다. 지우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 정리 혹은 조임 정리라 불리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요거 정리 하나 배웠지. 극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극한에서 한 개 배우고 연속해서 배우는 정리가 뭐냐면, 여러분 방금 말씀하신 요 사이값 정리는 다들 이제, 그러니까 얘가 왜 기억나냐면 얘는 좀 이 말을 많이 썼거든요. 이 이름 자체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근데 혹시 앞장에도 보통 근데 얘는요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서 그래요.
보통 이제 이 정리는 관련 문제가 그냥 뭐를 구해요? 최대가 구해라고 가지고 나와. 뜬금없이. 근데 이게 원래 정리가 하나 있어요. 저런 정리.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어쨌든 최대값이 있는 걸 보장해주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에는 두 가지를 배웠다는 거야. 이해돼? 자, 이거는 이제 미분에도 두 가지를 배워요. 지금 적분에도 있나요? 적분에는 원래는 뭐 무슨 정리라고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름을 아마 딱히 쓰진 않을 거니까 일단은 미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정리, 그리고 먼저 하나만 더. 여러분 이런 정리를 공부할 때는 좀 마음가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 사실 대충 문제를 풀 줄 알잖아 이제. 점찍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모든 책은요. 자, 적으세요. 이게 항상 먼저 나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게 먼저 나왔고 이걸 가지고 원래 다음 장을 증명을 해요. 평균값 정리를. 근데 제가 소개드릴 때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다음 장에 있는 이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혹시 기억나? 제가 미분도 도함수 먼저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역사순을 따라가자니 그럼 어려워 가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공부하려면 오히려 역사를 거스르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걸 먼저 하고 뒤로 가는 게 더 쉽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 지금부터 한번.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정리입니다. 이 정리인데 저희는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위에 정리 한번 밑줄도 그어보고 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사이값 정리할 때도 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그리고 원래 모든 어떤 정리라던가 명제는요 앞에 뭐가 있냐면 자, 뭐뭐 하면 자, 혹시 여러분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이 정리의 조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어떤 정리들을 쓰기 전에 그러니까 조건이 먼저 나와요. 이거를 만족해주면 자, 여기 뒤가 혹시 뭐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 같은 걸 보면 돼. 항상 구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파트는요 조건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쉬는 시간 다음에 조건 관련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이 정리는요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만족할 때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요 조건입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여러분 닫힌 구간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닫힌 구간이라고 했잖아. 즉 여기에서는 첫 번째 연속이 돼야 됩니다. 저기서 연속이 아니면 달리 말하면 연속이 아니면 이 정리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뒤에 보시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달라진 게 일단 열린 구간. 자, 두 번째는요 열린 구간에서 즉 양 끝점은 빼고 이 사이에서 미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가 이제 연속도 배우고 왔잖아. 미분도 배웠으니까 조건 두 개가 연속과 미분입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고 미분이 안 되면 이 정리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뭐 결국 중요한 건 결론이겠죠? 여기다가 결론이라고 쓰고 자, 요 식을 만족하는 뭐가 존재한다? 혹시 여러분들 이 문장 본 적 없어요? 이거 사이값에 똑같이 나와 이 문장이. 그래서 그 사이값 때처럼 이제 저거를 만족하는 C라는 게 최소 한계는 있다 라는 걸 보장해 줄 정도인데 일단 그 핵심은요 저게 뭐냐는 거야. 그래서 쟤를 좀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해볼게요. 자, 멀리서 안 보이니까 제가 가까이 다시 한번 필기해 볼게요. 그리고 필기하면서 자 하나 씻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거 보이세요? 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저 그대로 쓴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거 뭐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이게 뭐게? 이게 혹시 여러분들 뭘까요? 뭐 혹시 우리 배운 용어 같은 거 없나요? 평균계약. 자, 그쵸. 방금 두 가지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 번째가 뭐 평균 변화율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 미분 제일 첫 시간은 아니고 둘째 시간에 배웠죠. 여기 맨 첫 번째 내용이잖아. 맞나요? 그리고 방금 누가 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보기에 따라서 두 점 사이에 뭐죠 이게? 기울기 아닌가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친구 해석을요, 이 두 가지 가능하잖아요. 둘 가지를 왜 썼냐면, 실제로 이제 요 해석도 이제 오늘 또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 식이 왜 좀 재밌냐면, 이게 사실은 정말 유명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제가, 이 정리가, 제가 대학생 때 이거는 거의 님이야, 님. 여러분들은 님까지는 아닌데,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님이야.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근데 왜 재밌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오른쪽 거 그대로 써볼게요. 요거죠. 혹시 이건 뭐예요? 자, 여기 왼쪽에 평균 변화를 썼으니까 오른쪽에 깔맞춤 해볼까? 우리 이거 여러 가지 이름 배웠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저희가 배웠죠. 혹은 우리 지난 시간 내용, 요거를 이제 그래프에서는 뭐라고도 봐요? 접선의 기울기 맞나? 그러니까 지금 흐름 이해돼요? 이게 이 정리가 왜 재밌냐면, 우리가 어쩌면 처음 배웠던 요 두 가지가 같다라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같게 되는 시가 존재하는 걸 보장해주는 정리예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라고 설명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암기를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식은 어쩌면 한쪽에는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기울기 한번 구하시고요. 한쪽에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계수 한번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자, 이거를 만족하는 누가? C가, 자, 이제 여기부터 여기 C가 여기 있거든요. 자, 그럼 참고로 여기 AB는요, 한번 볼게요. AB는 여기 위에 있던 요 구간이 AB로 온 거예요. 양 끝점. 이거 여기에 있는 C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요 자리에 C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하나만 더 주의할 거는 이 C가 자,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봐봐, 사이 값에서는 봐봐, 사이 값에서는 여기가 중요했지. 그러니까 하나 있다는 게 중요했는데, 여기는 조금 암기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열린 구간 여기에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이 C가 말하자면 어디에?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요거 별표 하나 칠게요. 요게 이제 또 이제 많이 건드리는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이 C가 항상 여기 사이에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가 일단은 이 명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관련 문제를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도 그랬었는데, 여기도 이제 밑에 문제 보시면, 자, 보이세요? 자, 바로 오른쪽에는요, 뭔가 C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있고, 자, 왼쪽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밑에 문제 보시면 그래프 문제가 있잖아.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프 문제가 있고 식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제 그래프 관련 문제도 제가 한번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리가 그래프에서 사실 이거예요. 요런 의미를 가진다는 그래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오른쪽처럼 식 문제가 있어요. 소위 그 C를 구하라는 식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깨어나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좀 느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이제 135번 문제가, 이제 요게 이제 평균값 정리 관련 첫 번째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래, 우리 맨날 극한도 그래프부터, 연속도 그래프부터 항상 그래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얘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이라 좀 어려우실 거니까, 쳐보세요.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렵지 않아. 들어보시면, 어제 이제 수업을 먼저 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 하다가 몇 번 더 해보더니, 아, 이거 그거구나 라고 팍 알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지금 일부러 안 지웠는데, 자, 이 문제가 자, 위에 읽어보시면요, 뭘 하래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요 C를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요런 C가 몇 개 있냐는 문제예요. 지금부터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우리가 이 정리의 결론이 요거였거든. 요거를 그림으로 보는 문제예요. 어떻게? 자, 우리 이미 할 줄 안다고요. 그럼 먼저 요게 그림에서는 뭘 의미한다고요? A랑 B. 여러분, 자, 여기 A랑 B 보이세요? 그리고 A랑 B 사이에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선 한 개 그어볼까요?
이 선이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 친구를 시각한 거예요. 요 기울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먼저 C라는 거는 여기 사이에 있는 것만 보실 거고요. 자, 여기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자, 요거 뜻이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잖아. 자, 혹시 여기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이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이 있는 거 아세요? 자, 같다는 말이 뭐야? 이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의 접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의 요 기울기는 얘랑 똑같나요?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얘랑 똑같다. 즉 평행한 게 있다는 거야. 어디 있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시범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하나 있을까 없을까? 하나 있겠죠.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어쩌면 C를 찾는 거야. C. 이게 사실은 C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은 저런 의미야. 한번 음미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 식의 의미가 뭐냐면 양 끝점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몇 개 있겠거든. 예? 이거 딱 하나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에서 몇 개인지를 찾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뭔가 올랑말랑하죠. 몇 번 해보시면 그냥 되게 쉬워. 이 문제가 좀 제일 쉽습니다. 제일 깔끔하고. 자, 밑에 136번 해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쩌면 자, 이 식을 저희가 암기를 할 건데 이제 이 그래프로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양 끝점을 이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그런 C가 존재한다는 정리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그런 C가 몇 개 있는지 눈으로 쭉 보시면요 대충 보인다는 거야. 야, 몇 개구나. 그럼 혹시 136번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이거 두 개일 것 같으세요? 그럼 뭔가 좀 잘하고 있는 거야.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먼저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시작하자고? 양 끝점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찾자?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 그러니까 평행한 기울기인데 접선이 몇 개 있냐는 거야. 여기 사이에. 그럼 몇 개 있다고? 자, 위에 보시면 하나 있겠죠. 이런 식 하나.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나 더 있는 거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다. 라고 푸는 문제라고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30을 풀어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해만 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선 그은 다음에 똑같은 거 몇 개 있냐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정리의 그래프상에서 어려운 말로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이 정리에. 자, 시험 문제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거는요, 은채야 몇 개일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몇 개? 혹시 여러분 3개 나오셨나요? 3개입니다. 자, 어디에 3개다? 자, 이렇게 선 그으신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가 하나, 둘, 3개 있잖아. 어차피 여기 있는 얘네들이 이제 C값이야, C값들.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C를 구할 수는 없어요. C가 없기 때문에. 근데 C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조금 아쉬우니까 7번 보실래요? 그럼 제가 실판에다가 그림 하나 그려드릴게요. 한번 라이브로 몇 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그럼 제가 실판에다가 적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양 끝이 A, B라고 할게요. 혹시 이제 해보시면 대충 문제는 가능해요. 몇 개 있겠구나.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C 몇 개 있을까요? 자, 몇 개 있죠? 5개 맞나요?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랑 똑같은 접선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 붙어야 되겠는 5개 있는 거 맞나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쭉 한 다음에 이번엔 제가 A, B를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둘게요. 자, 혹시 이번 문제는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거 바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몇 개 있을까요? 자, 혹시 다들 확인해 보셨나요? 자, 이거 지금 중요한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몇 개 있게요?
혹시 이거 4개라고 한 친구 없어요? 이거 2개게 4개게? 왜 2개죠? 그쵸, 여러분들. 아까 평균값 정리의 결론 하나 중요한 게 있다고 했다는 게 뭐냐면 이 실은요 반드시 사이에 있는 것만 고르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거 2개만 되는 거야. 즉 얘네 둘은요 바깥에 있잖아. 이런 거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제가 여기 시간에서 좀 쉬운 걸 할까요? 여기에 y 값을 똑같이 했습니다. 자, 여기는 몇 개 있을까요? 자, 여기가 AB입니다. AB. 자, 몇 개 있게요? 2개? 자, 이거 3개 있죠? 자, 어떻게 3개 있다? 마찬가지로 선을 쫙 그어서, 즉 이번 경우는 어쩌면 기울기가 0인 요런 접선이에요. 자, 이게 몇 개 있다고? 여기에 하나, 둘, 3개 있잖아. 자, 다들 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요게 뭐냐면 앞장에 로레 정리예요. 사실 로레 정리를 미리 설명드린 거예요. 혹시 자, 그럼 요 그림 기존과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딱 달라진 게? 양 끝점이 지금 어때요? 양 끝점이 같잖아. 이 같다는 게 추가가 되면 로레 정리가 됩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로레 정리인 거예요. 좀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그래프론을 할 수 있겠지? 자,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식 문제 가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은 항상 이제 그래프 문제가 있고 식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매번 그렇잖아요. 자, 이번 문제는 뭘 구해라? 자, 실제로 C를 구하세요 문제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실제로 C를 한번 구해볼 겁니다. 자, 구해볼 거 진짜 어떻게 구해요? 이 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문제 이걸 대입해서 실제로 C를 구해봐라. 자, 그럼 계산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 10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제가 지금 약간 일부러 안 지우고 있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 지울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아직도 안 지웠으니까 보고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C를 구해세요. 문제는 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걸 암기하실 때 왼쪽은 여러분들 배운 평균 변화율 혹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한번 구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구해서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꼭 마지막에 요거를 체크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들어갈게요. 자, 오랜만인데 평균 변화율 자, 한번 구해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여기는요 요걸로 구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즉 말하자면 지금 x가 혹시 요 필기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가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필기인데 y로 먼저 구할까요? 대입하시면 함수값 얼마다? 마이너스 3 나오고요. 대입하시면 0 나오는 거 맞나요?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자, 왼쪽 거 구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과 동일합니다.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계산하시면 1 나오는 거 맞나요? 요게 지금 얘를 구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엔 이제 요걸 구해야 되니까 얘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f'x는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다가 c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c를 대입하시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c 더하기 2 맞나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뭐 하시면 돼요?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뭐 C값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C값이 얼마다? 자, 2분의 1 나오는데 자, 항상 마지막에 뭘 체크하라고요? 쳐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마지막에 뭘 체크하자? 이게 여기 사이에 있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자, 저기 사이에 있나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뭘 구한 거다? 아까 왼쪽에서 그래프에서 보면 그 친구를 실제로 구한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점을 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x값을. 자, 밑에 139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래프 문제도 시험 문제인데 사실은 이 C값 구하는 게 더 많이 나오긴 해요. 보통 이제 C값 구해라. 제가 앞으로 C값 구하기라 부를 거예요. C값 구해라. 자, 139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는요, 제 생각에 그 사이값보다는 좀 쉬워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는 조금 이제 조금 어려웠잖아. 얘는 이제 그냥 C값 구하면 됩니다. 자, 139번. 그럼 140번까지 다 해보세요. 뭐 둘 다 해보겠습니다. 자, 139번, 140번. 둘 다 해볼 시간 2분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식도 어렵지가 않다는 게 그냥 우리가 배운 거 두 개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다고 두시면 됩니다. 꼭 마지막에 체크하세요. 사이에 있는지. 이제 어떤 문제 보시면 사이에 없는 게 나옵니다. 그럼 걔는 버리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평균값 정리. 대학교 때 생각나네요. 이게 님이야, 님. 뭐 증명할 때 항상 이 친구 욕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된다라고. 이제는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냥 중요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겠어. 중요해서. 너무 시간이 좀 넉넉한가요? 제가 한 20초 후에 좀 줄이겠습니다. 한 번 더 시범 보여드리고, 일단 제 생각 여러분들 쉬는 시간 전에 앞장에 로레 정리라는 게 아까 잠깐 말했는데 여기서 한 숟갈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39번 문제입니다. 확대하는 거 이렇게 볼까? 자, 이 문제, 자, 시간을 세워볼 건데, 자, 왼쪽에는 평균 변화율, 오른쪽에는 순간 변화율 각각 하나씩 세우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x끼리 뺀 것분에 y값 암산해볼까요? 0 빼기 이건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2 나오는 거 맞을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C값 대입하시면 오른쪽에는 20 빼기 6 맞나요? 이렇게 두 개를 같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C값이 나오는데 꼭 마지막에 뭘 체크하라고? 여기에 되는지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되네요. 정답인 거지. 이해돼요?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왼쪽에는 평균 변화율 x끼리 뺀 것분에 이거 얼마일까요? 19인가요? 저희 암산 실력 19 빼기 이거 1이잖아. 이거 이렇게 1 해서 여기 6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도함수 딱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C를 대입할게요. 그럼 3C 제곱 빼기 3이 같은 거 맞나요?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 반대편 2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C 제곱이 3 나오잖아요. 그래서 C 값이 몇 개 나온다? 이럴 때 2개일 수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왼쪽 여러 개 나왔잖아요.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꼭 뭘 체크해라? 요게 되는지 혹시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와서 많이 이제 시험에 이걸 실수를 해요. 이거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거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 두 문제가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위에 정리가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앞장 가볼게요. 앞장에 이제 로레 정리라는 게 같이 나오는데 이거 그냥 하고 오실게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자, 위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면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뭔가 하나가 좀 추가가 돼 있어요. 일단 어떤 조건 한 개가. 자, 어떤 조건이? 자, 한번 제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한번 필기를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롤의 정리는요. 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롤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롤 케이크 같은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리는요. 자, 위에 보시면 역시나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 자, 어떤 조건이 있다, 여러분? 첫 번째. 자, 이 조건도 쉬는 시간 다음 보실 거야.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돼야 되는데 혹시 하나 더 추가진 거 있나요? 뭐가?
세 번째, 요 조건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요게 여자가 추가된 조건이야. 자,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 때문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결론 보이세요? 여기부터가 결론인데 혹시 아까 뒷장과 달라진 거 보이세요? 요 식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우리 뒷장에는요, 방금 풀고 왔잖아. 요 자리가 0이 아니라 그 평균 변화율 쓰는 자리 0으로 바뀌었잖아. 혹시 그 이유가 왠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여기요 이어지는 흐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전에 뒷장에서 뭐를 먼저 배우고 왔냐면 평균값 정리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왔죠. 봐봐. 자, 평균값 정리의 결론이 뭐였냐면 미분계수랑 이거랑 같아지는 C가 적어도 한 개 있는 거 맞나요? 그렇잖아. 여러분 이 정리도요. 여기까지는 얘랑 조건이 똑같잖아. 그럼 사실 이 정리도 원래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3번 조건 때문에 오른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맞죠? 요 자리 보시면요. 요 자리가 이 조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같아지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0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 기억나? 제가 아까 혹시 참고로 아까 제가 그래프 문제 설명드릴 때 혹시 이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가 지금 양 끝점이 어때요? 같잖아. 즉 말하자면 기울기가 얼마나 될까? 이게 어쩌면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바꾸면 이 정리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오히려 문제가 훨씬 쉬워야 돼. 여기 0이라서. 요거를 만족하는 C가 최소 한 개는 존재한다. 이런 식의 문제고 역시나 이런 식의 그래프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선 그어서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뭐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 좀 아쉽게도 그래프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른 책에도 몇 문제 없는데 일단 바로 한번 C값 한번 구해볼까요? 예를 들어 127번 문제. 자, 이번 정리는 오히려 쉬워요. 요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F'C가 그냥 0입니다. 아까처럼 막 귀찮게 평균 안 구하고 그냥 0이다라고 식을 세우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127번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때 이게 무슨 정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롤의 정리인지 혹은 평균값 정리인지. 자, 이번 문제는 자, 롤의 정리니까 자, 롤의 정리는 결론이 뭐라고요? 이 친구는 결론이 뭐다?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히려 좋아. 바로 가겠습니다. 자, 미분하신 다음에 곧바로 C를 대입할게요. 즉, 이 C-2가 0인 거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바로 하시는 거예요. C가 1. 근데 꼭 마지막에 뭘 체크하라고요? 여기 있는지. 여기 존재하니까 정답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쉬워. 그러니까 롤 자체가 계산은 더 쉽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 더 해볼까? 129번 문제. 자, 129번 문제. 자, 이번 페이지는 롤의 정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업 순서를 바꾼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균값 이해하시면 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근데 원래 재밌는 거는 얘가 문제 나왔다는 거. 근데 이걸 먼저 하고 뒤에 걸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본 체감상 좀 더 어려우실 거야. 이게 뭔가 좀. 129번입니다. 자, 얘는 뭐 금방 하겠죠. 바로 가겠습니다. 도함수 구하신 다음에 자, 롤의 정리의 결론이 뭐라고요? F'C는 0이답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에다가 X에 C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리고 이게 0이다 라고 식을 세우시면 C 값이 2개 나옵니다. 자, 암산할게요. 유리화까지 하시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2개 맞나요? 선택의 순간에 누가 맞을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맞는 거 아시겠어요? 얘는 왜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때랑은 조금 같은 문장인데 다른 느낌이야.
그러니까 4의 값 저한테 기억나? 이거 별로 주목하지 않았거든. 여기는 얘를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개 있고 이거는 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131번, 132번 같은 문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131번, 132번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자, 오늘 개념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 평균적인 시험 범위예요.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짧아지면 뭐 한 접선까지라던가 혹은 활용 전까지고 좀 길어지면 요 다음 파트까지긴 한데 그때 보통 다음 파트를 안 넣어 쌤들이. 거기를 한번 넣기 시작하면 좀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 여기까지 깔끔합니다. 쌤들이 문제 내기. 자, 131번, 132번. 조만간에 계약하시잖아요. 학교 가면 또 들을 거야. 또 지겨운 극한 또 할 건데 엄청 잘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하나 의미가 있는 게 식은 같은데 이 구간만 달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위를 얼만큼 주냐에 따라서 어떤 C가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로. 자, 131번, 132번. 괜찮으세요? 많이 안 어렵죠? 그래도 앞에 4의 값보다는 체감도 더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4의 값은 물론 걔도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막 증명도 막 있고 막 이상한 거 막 이게 뭐지? 얘는 그냥 이렇게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찾는 문제랑 C값 구하는 문제랑. 자, 한번 그럼 제가 이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체크할 부분은 이겁니다. 무슨 정리인지. 자, 롤의 정리고요. 오히려 좋아. 자, 어떻게 하죠? 일단 먼저 이걸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위에 있는 건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누구를? 도함수에다가 C를 대입하시면 4C 3제곱 빼기 8C가 0이다. 자,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저 암산을 될까요? 이 정도는 고1 때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C값이 몇 개 나오냐면 그럼 어쩌면요 2만 어떠세요? C값의 후보란 말을 쓸게요. C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후보가 3개가 나옵니다. 이해돼? 후보가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0 하나, 루트 2 하나 3개의 후보가 있는데 이제 얘를 보고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포인트는 저게 되냐를 봐야 돼. 자, 여러분들 위에 있는 131번은요 셋 중에서 누구만 되게요? 여러분 혹시 이것만 된다는 말 동의하세요? 이거 틀린 친구도 혹시 여러분 루트 2가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더 큰 거 아시죠? 못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이 구간에서는 C가 이번 문제는 C값 구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몇 개인지 한 개입니다. 이해돼? 그리고 자 132번 문제는요 몇 개 될까요? 셋 다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범위가 늘어나면 루트 2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구간에 따라서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이 좀 중요합니다. 꼭 마지막에 꼭 체크해줘요 여러분들. 이거 틀려요 안 하면.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지금 시간 6분인데 좋다 15분까지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다음에는 유형들도 몇 장 안 돼. 여기가 되게 짧은 파트라 오늘 조금만 할 거예요. 조금만 해서 많이 도와드리고